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세 번째로 고준위 핵폐기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경수 사용후 해결료 관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단의 단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입니다. 사용후 해결료 관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이게 뭡니까?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도 아니고, 왜 이렇게. 네, 뭐 하는 곳인가요? 이제 사용 해결료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그걸 구분해보자면은 어떻게 안전하게 저장할 것인가 하는 기술, 인간의 생활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적어도 10만 년 이상 격리시킬 수 있는 기술, 전문용어로 하면 심층 처분 기술, 일반용어로 하면 영구 처분 기술인데, 우리 이제 땅속 500m 정도의 묻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게 지금 국내 연구 인력 구조가 과기정통부 쪽에 한 축이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쪽에 한 축이 있습니다. 네. 저장과 처분 기술의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출범시키면서 기왕이면은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3개 부처가 좀 시너지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협업책으로 가보자. 네. 해서 이 3개의 다부처 사업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예타를 통해서 저장과 처분, 그 다음에 처분에 필요한 규제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9년에 걸쳐서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대략 한 4,300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고 이 사업에는 국내 약 44개 기관, 그 다음에 해외 10개 기관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만도 대략 300명 정도의 연구 인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원자력계에서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 법 이야기 설명해 주실 텐데, 제가 법 취지만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가 원전을 가동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 고준위 방패물, 사용 후 핵 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그동안 우리 원전을 두고서 화장실 없는 아파트다 뭐 이런 비유 많이 했잖아요. 이 사용 후 핵 연료라는 게 사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하는 과정부터 완공까지 기본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주민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법적 토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태까지 그게 없다 보니까 뭔가 일관되게 정책이 쭉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특별법은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폐기 시설 이거를 이제 각각 2050년과 2060년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뭐 이런 이제 조항이 들어가 있고 또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은 뭐 언제까지만 담자. 뭐 이런 용량도 구체화했다. 자, 그러면 이번 법을 만들 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지금 이번 통과되기까지 거의 10년 걸렸는데 핵심 쟁점이 뭐였고 그게 어떻게 정리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중저준위 처분장 만들 때 19년이라는 걸린 걸 다 아실 테고요. 그 과정이 왜 이렇게 길어졌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법적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선정을 어떻게 하자는 민주적으로 합의된 절차도 없었고 지역 지원은 어떻게 해주겠다는 법적 절차가 없다 보니까 갈등도 많았었고요. 중저준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감사원에서 행정감사를 한번 하고요. 그때 감사원에서 제언을 한 게 뭐냐면 향후에 국가가 추진해야 될 고준위 방패물 관리 사업은 이러한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부지 선정 절차를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라. 2005년에 감사원의 레코멘데이션이 있었고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 게 2013년 사용해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부터입니다. 네. 물론 그 이전부터 조금씩 소규모의 어떤 포럼 형태의 그 공론화 과정을 있었는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공론화는 그게 처음 있었거든요. 네. 다시 2020년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있었긴 하지만 시작은 2013년대다. 그 이후로 다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2차 공론위원회 결과에서 똑같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특별법의 제정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게 2016년 20대 국회부터 시작이 되고 그때 3건이 나왔었고요.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고 다시 21대 국회 들어와서 특별법 제정안 3건에다가 방패법 전부 개정안 1건에서 4건이 또 발의가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다 폐기가 됐었고 다행히 이제 이번에 아시다시피 20대 국회 들어와서 5건이 발의가 돼서 5개를 합한
산업통상부 대안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가 잘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가장 쟁점은 뭐였었냐면은 부진의 저장 시설을 이제 각 발전소에서 건설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다 알고는 있는데 이 특별법에 담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법률 작업할 때 초반에 지역 시민사회단체 요구가 크니 이거를 부진의 저장 이후에 처분하기까지의 1년의 전 과정을 안전하게 국가가 담보하는 차원에서 이 법에다 담는 게 낫겠다 해서 처음부터 부진의 저장 시설이 이 법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 지역에서 요구한 게 이왕이면은 부진의 저장 시설은 짓는다 하더라도 이걸 언제 중간 저장 시설로 옮겨가겠다는 걸 몇 년도인가를 약속을 해달라. 그래서 특별법에 이제 몇 년도 이렇게 못을 박아달라는 게 쟁점이 됐었습니다. 부진의 저장 시설의 용량을 발생 예측되는 그 양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계속 운전까지 고려하는 시설의 용량을 크게 잡을 것이냐 그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원전 지역 주변의 그런 의견들이 중심이 돼서 설계수명인대로 합의가 잘 됐고요. 지역에서 말하는 면전도까지 사용 해결료로 옮겨가겠다는 약속도 중간 저장 시설은 2050년, 영구 처분 시설은 2060년 이내에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네. 이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 이거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부지 안에 그 저장 시설을 당초에 원전이 설계될 때 그 당시 설정한 수명까지 그 안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담아라라고 한다는 얘기는 즉 원전의 수명 연장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11차 전기분에서는 노 원전 수명 연장을 전제하고 계획이 짜져 있잖아요. 그럼 두 개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부딪히는 거 아닌가요? 11차 전기본의 확정 시점과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이 막바지 합의돼서 통과하는 시점이 굉장히 이렇게 얽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법에서는 지금 전기분에서 가정하는 계속운전이 지금 불가한 형태로 담겨져 있어서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정을 원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것이고 지역사회 의견까지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개정을 하려면 타 원전 지역에서 다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정말 전기분하고 잘 연계해서 정합성을 유지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죠. 특별법 지금 그것을 계속운전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부진의 저장시설의 용량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전기본의 발전량 계획을 설계 수명까지로 하는 쪽으로 다시 수정해서 계산을 한다든지 하는 두 가지 방법일 텐데 수기를 해볼 만한 대목인 것 같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우위냐 전기본이 우위냐 뭐 이것도 좀 해석. 그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특별법이 우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2050, 2060 이런 시기가 나와 있긴 한데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 법은 만들어져서 뭐 그거 자체는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법이 좀 아쉬운 대목 중에 뭐가 있는가 하냐면은 부지 선정 절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신청을 안 하면 그 이후의 과정은 전혀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법에는 2050년, 60년에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담아놨는데 네. 지금 13년 안에 부지를 구하겠다는 기본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법을 대입을 시켜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쪽으로 한번 유치를 해보겠어 하고 손을 들지 않는 이상 그 13년이라는 숫자 나아가서는 법에서 말하는 50년, 60년이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갖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국 어떻게 성공적으로 부지를 잘 선정하겠는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제사회에서 영구처분장이 과연 안전하느냐 요거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문제는 다 해결 단계에 와 있고요. 반증하는 것이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등등이 부지를 다 확정하고는 이미 외국에서는 성공한 케이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겠다. 또 하나가 그래서 결국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요 연구처분장 각 나라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갈등 없이 도달하느냐의 그 이슈지 이게 기술적으로 안전하느냐 불안하느냐 그 문제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특별법 시행되고 나면 유치하는 데 나서지 않을까. 실제로 뭐 이렇게 들리는 데가 있나요? 어디가 좀 지원하려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좀 안 좋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지역 소멸 또 인구는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 쪽에서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국책 사업 시설을 네. 뭐
대표적인 기피시설 중에 하나니까 이걸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유치를 해서 사람도 더 모으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지역이 제가 아는 바도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은 있습니다. 혹시나 또 들으신 분 중에 그러면 여기 지금 김경수 단장님이 엄청나게 그 원전 5호 원전 애호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같이 중립적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해결료를 처리 못하면 결국 이 사용 해결료 문제를 안전하게 걱정을 드리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저는 원자력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후손들한테 떠넘길 거라면 우리가 후손들한테 원자를 계속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법이 그럼 앞으로 뭔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2050년, 6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짓고 처분시설을 하려면은 부지 마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거를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본다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나서지 않으면은 이제 법 시행조차도 못하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정부로서는 뒷짐지고 있을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 법이 해법이 아니라면은 그 관련되는 그 법조항 부지 선정에 관한 절차를 다시 한번 수기 과정을 거쳐서 바꾸는 그런 개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향후에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안 되면 그 방법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복수의 후보지가 있어요. 왜냐면 지질조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한 군데만 손든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단수 지역만 나오더라도 핵심은 그 지역이 적어도 10만 년 이상 사용 해결료를 안전하게 이렇게 보관해 줄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것만 입증되면은 부지가 하나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만 안전성만 입증되면은 바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 저장시설의 연구 폐기 시설은 뭐 따로따로 하나씩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같은 부지 안에 층을 달리한다거나 해서 하는 건가요? 경주에 있는 중재준위 처분장을 만들 때 사용 해결료 중간 저장 시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중재준위 처분장과 사용 해결료 중간 저장 시설이 같은 부지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투표 과정에서 결국은 중간 저장 시설은 제외하는 걸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저장시설하고 처분시설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거를 각각의 별도의 부지에다 할 거냐. 제가 쭉 이 일을 하면서 느낀 바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처분장은 어차피 국민들이 수용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간저장시설은 기존에 뭐 월성의 저장시설도 있고 하니 조금 수용성이 높은 시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좀 쉽게 가는 방법으로 먼저 중간저장시설을 부지를 지어서 거기에다 갖다 놓고 여유를 가지고 또 다른 곳에다가 처분장 부지를 잡아서 옮겨서 처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토가 매우 좁고 인구 밀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한 인구 밀도로 보면 25위권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용 해결료는 자꾸 가지고 옮겨 다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사용 해결료는 사실은 가만히 두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사람이 자꾸 손때를 타게 되면은 더 위험해지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운반 과정 중에 사고 확률이라든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화재가 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는 게 낫다. 그러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군데를 구해서 지상 쪽에는 중간 저장 시설을 짓고 땅 밑에 안전하게 처분장을 지어서 순차적으로 내려가서 묻으면 간단한 일을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발표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에는 하나의 부지에 중간 저장 시설과 처분 시설을 동시에 짓는 걸로 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